오늘의 마지막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멀리 군산에서 오셨고요. 이 시설의 이름은 더숨 구구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 이름과는 사뭇 다른데 그 시설의 이름 그 뜻부터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더숨 구구지원센터 서학평 과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더숨국어지원센터 시설사회사업과 서화평입니다. 더숨국어지원센터는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더숨국어지원센터를 설명하려면 더숨구구라는 뜻과 지원센터라는 의미를 따로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더숨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더는 더, 불어, 그리고 더하게라는 뜻을 생각을 했었고 숨은 호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모이면 삶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99는 군산 나눔의 집이 19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구구를 붙였습니다. 그 뜻을 조합하면 더불어 숨을 나누고 싶다. 첫 번째 의미랑 두 번째는 입주자의 삶을 더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더숨 구구가 되었습니다. 지원센터를 두 번째로 설명하면 지원센터는 시설의 지원 조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설 사회사업가들이 하는 일인 거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상지원과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저희는 시설사회사업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기관이다. 또 그렇게 돕다 보면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지원기관이다. 그래서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정술 씨는 40대 남자이시고 오전에는 아침에 로젠 택배 하차하는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로젠 계세요. 택배 몇 년 차요? 5년 차이시고 로젠 택배를 밝히고 싶은 이유는 로젠 택배 홍보대사이세요. 오 회사에 본인이 그래서 택배 물건을 시킬 때 무조건 로젠 택배로만 와야 주문을 하시는 그런 충실한 직원이십니다. 그래서 매 계약을 해서 5년 차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오전에는 그렇게 지내시고 오후에는 사진 활동 하시고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에는 헬스장 또 택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 프로그램으로 헬스장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더숨구 지원센터 원내고 원외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더숨구구 지원센터가 원내 원외로 구분되는데 그 얘기는 시설에 여러 사람이 사는 원내에 네, 그러니까 시설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원내 5급에 저희 본 건물이 있고 본 건물 그 앞에 미룡동이라는 군산대학교 앞에 아파트 5채에 13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원이 30분이십니다. 17명은 원이라고 하는 원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계시고 13명은 아파트 5채에 나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정술 씨는 나가서 지금 3년째 살고 계십니다. 한 집에 몇 분 김정술 씨랑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김정수 씨 집은 3분이 사시고 나머지는 둘이 사는 데도 있고 셋이 보통 3명이 삽니다.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하실 그 활동이 사진 동아리 활동. 네, 맞습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배경, 계기가 있으신지? 네. 영상은 지금 물빛사회라는 동호회에서 3년 차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고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사진 배운 걸로 좀 거슬러 가면 4년 전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어떤 것을 취미로 할지 의논을 하다가 어릴 때 꿈이 사진작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진 배울 곳을 두루 알아보다가 집 가까이 있는 평생학습관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3번 연속 수업을 들었는데 평생학습관 수업의 장점이자 단점은 기초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처음 익숙해질 때는 좋은데 이게 4번부터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기초 과정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또 계속 듣다 보면 이제 한 3-4번 들으면 지겨워지는. 네, 그래서 그 당시 물빛사회라는 지도 교수님 계시는 분이 평생학습관 강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좀 더 사진에 관심 있는 분은 물빛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광고를 하셨고 저희가 덥석 물어서 교수님 추천으로 물빛사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 물빛사회는 2018년도부터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 2번의 회원전을 열었고 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영상에 나오는 거는 개인 공모전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 하는 의미는 개인 공모전에 입선을 하면 진짜 사진작가 협회에 정회원, 준회원으로 네.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관 다니지 못하니까 교수님과 좀 1대1로 그런 과업을 좀 이끌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공모전을 준비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아까 라온누리의 코로나 대응 방식과 똑같은 형태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설 입주자의 활동이 얼마쯤 제한되니 시설 안에 어떤 활동들을 늘리거나 시설 안에서 시설의 생활자유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활동을 코로나의 시대에 맞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꿔서 이어가는 형태인 거죠.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 개인 공모전을 준비해서 그 동아리 협회 회장님이자 교수님과 1대1로 자문을 받아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 사진 동아리 활동의 형태로 바뀐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코로나여서 그걸 더 집중하려고 그걸 계획을 했습니다. 네. 활동을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내 활동을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변형해서 이어가고 싶은 거죠. 아, 예. 듣고 보니까 저 영상이 궁금해집니다. 영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상의 순서는 그래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영상을 앞에 담았고 교수님과 네. 평생학습관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열릴 때는 또 가는 방향을 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출사하는 모습을 중간에 담았고 네. 물빛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원래 회의를 하는데 네. 코로나로 못 하다가 이번에 열려서 네. 마침 또 기회가 닿아서 그 원래 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지금 물빛사회에 지금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사진을 찍어오면 교수님이랑 저 컴퓨터로 늘 사진 분류 작업을 하시고 교수님 코멘트 해주시는 작업입니다. 저걸 해보니까 네. 뽑아보니까 네. 출품을 끝이 10월 달만 여기 두세 군데 같이 한번 보내보고 그 공모전을 의논할 때 14일 교수님한테 소일, 부탁을 14일 드려가지고 소일, 공모전을 15일 좀 동책 생각해달라 마찬가지예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5장만 하고 보니까 네. 이것이 이게 사진 작가인데 직접 찍으신 거죠, 지금 저 네, 사진이? 그렇습니다. 오. 달리는 것이 교수님이 코멘트를 하시면 평범한 사진이 예술 사진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거기서 거기가 누구 뭐 특별한 거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른 회원분이 찍은 거를 예시로 설명해 이게- 주시는 아. 모습.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지금 군산지구 있는 놈 내가 지금 한 묶음 갖다 놨다고. 공모할 때 어떤 거는 파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사진을 출력해서 좀 박스에 넣어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구해오셨다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이고 그 전라북도 다 쓰기 시작하면 그냥 전북이라고 해. 그러면 네. 그러면 그대로 쓰고. 글씨 쓰시는데 오래 걸리시는데 좀 기다려주시고 근데 지금 네. 사진이 뭐가 제일 저기 하냐면 아주 구색이 딱 맞아서 사진이 지금 이렇게 잘 세워주시고 우리가 출품하는 구색이 거를 맞다. 이 정도 실력이면 예. 네가 노력하면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크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표정이 그렇지만 그 칭찬을 좋아해요. 틀림없이 좋은 소식 오기는 한두 군데라도 오기는 올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더 찍어서 이 뒷거 예. 응? 그리고 다음 달 거, 10월 달 거. 이건 10월 달인 게 11월 달. 그 사진을 부지런히 찍는데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 이제 네가 길을 잡았어. 네. 길을 잡은 것이 자, 요 사진하고 요거하고 길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요런 거 보니까 엄청 길을 잡은 거야. 이제 4년째 이 정도면 너는 이제 네가 이제 노력만 하면 사진 작가 금방 돼.
야. 현장에 그러면 저거는 지금까지 찍은 포트폴리오를 그 네. 회원들이 계속 만든다 하더라고요. 오. 조그맣게 만들어서 개인이 보관하기 한다. 근데 평생활 습관이 풀렸을 때 네. 출사 나가신 모습. 아. 네. 여기 근대역사박물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시설 직원이나 시설 입주자가 아니고 그 차로 가. 지금 다 회원. 네, 회원들이 네. 지금 출사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제일 밑에 거부터 먼저 해. 닫을 때도 밑에 평생활 습관 장점은 외부 출사가 다 수업이어서 와. 자주 가는 게 많습니다. 이놈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이걸 교수님이 죄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아까 지도하는 이것이- 스타일로 네. 평생활 습관 수업을 언제든지 왼손으로 이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것이 이렇게 맞춰놓고 이걸 줘요. 이걸 이날은 해 지면서 물 들어오는 걸 찍는 날이었다. 근데 물 들으면 계속 있다고. 근데 오늘은 저리 가기로 했어. 잠깐만 영상 멈춰 주시겠어요? 지금 김종술 씨가 활동을 하는데 뭐 지금 대부분이 그런 형태, 우리 앞에서 새 기관도 그렇지만 그 직원이나 다른 입주자가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한 명이 그 동아리나 그 학원에 활동하면서 한 사람이 동아리 회원이나 학원의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도록 하려는 모습들이 다 보였어요. 지금 김종술 씨 이분의 또 보면 교수님과 1대1로 공모전을 준비한다든지 여기에서도 시설이나 시설 직원의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은 상당히 아직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출사하는 곳에도 보면 시설의 지원이나 시설 직원의 지원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림자를 지워버리려는 거예요. 시설 그림자를.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분들도 김종수 씨처럼 한 학원에 한 명씩 다니는지 아니면은 한 학원에 여러 명이 가는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더숨의 지원 원칙은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범한 곳인가입니다. 그래서 약자 전용 수단이 아니라 여느 사람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를 첫 번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관계가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오는 원칙은 그곳에 입주자 한 명이 가느냐입니다. 한 곳 한 사람인 거죠.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입주자가 둘이 간다고 하면 분명히 장애인끼리 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듣는 수강생이 물어볼 틈이 없는 거죠. 혼자 가면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혼자 왔지? 이 사람은 왜 들으러 왔을까? 그렇게 몇 번 듣다 보면 한두 명씩 물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때 사회사업관 뭘 살펴야 되냐면 관계를 할 만한 한 사람이 또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냥 취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회원으로, 수강생으로, 또 같은 멤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곳, 원칙이 있네, 그죠? 일반 수단이어야 됩니다. 일반 복지 수단. 두 번째가 한 명이 한 곳에. 세 번째는 그곳에서 관계가 있을 만한 곳인가를 사회사업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은 여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좀 그걸 세 가지를 좀 살피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영상 볼까요? 네, 지금은 그 물빛 사업의 밴드에서 원래웨이를 하는 모습. 네.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져서 맞습니다. 오랜만에 회의를 연 거고 거기 참석하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사람 어려운 부위가 힘든데 보여주셔서 건강하고 오늘도 막내로 입회하신 김종술 위원께서 공모전을 쑥스러워지신다. 되게. 최고로 출품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심사가 작가의 회원이 되기를 산작가가 되기를 본인이 소망을 하고 응원의 박수를 내림 시간에 교수님이 막내로 입회하신 김종술 씨가 이번에 공모전 출품하는 응원해달라 이 소리를 광고를 해주셨어요. 실제 나이로도 막내예요? 예, 그렇습니다. 40대인데 네. 막내이십니다. 다양하게 지금 도순국어지원센터는 뭐 한 명이 한 곳,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여건이 좋은가 이런 환경들 다 살펴서 지원한다면 다른 분들의 활동도 많을 건데 이 김종술 씨의 물빛 사업의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셨는지. 한 곳에 한 사람은 그 입주자한테도 동일한데 네. 입주자가 만나는 그 환경도 한 곳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승준 교수님을 한 분을 만나고 네. 갈만한 동호회인 물빛사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김승준 선생님이 그 김종술 씨를 잘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수님이 그 회원들끼리 짝을 맺어서 찍을 때도 저희가 지원해서 하기보다는 오늘은 종술이랑 누구랑 갔다 와라. 맞아요. 또 교수님이 어떤 렌즈를 추천받으시면 교수님이 아는 분한테 가서 설명하게 하고 네. 또 그 회원들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거죠. 교수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회원들이 자기 김종수 씨 렌즈를 사러 갈 때 전주로 같이 네. 1대1로 둘이 갔다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져서 네. 김종수 선생님 한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 보면 마라톤 얘기 나올 때도 보면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렇게 임원이 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약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모임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하도록 의도해서 주선하는 경우들이 보이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미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좋은 분을 만났네요. 물빛사회 회원분들이 다 형 동생 하면서 동생으로 다 여기시고 아주 편하게 대하시겠어요 이제? 네, 막내 회원이어가지고요. 그 물빛사회 회원전 하면 힘쓰는 일이 많습니다.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가장 먼저 힘이 가장 세니까 택배 일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이질 같은 거 옮길 때도 가장 하시고 뒷마무리도 늘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또 당직을 일주일씩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님 맞을 당직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본인이 시간 있을 때 2번 이렇게 쓰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사진 동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 좋은 분이셔서 잘 맞이해 주신다는 그 말에 누구나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마음속에는 그런 선한 의지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런 발달 장애인이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그랬기 때문에 어색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시설 사회 사업가들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기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런 기회라든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자주 다리를 놓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종술 씨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 또 지금도 이미 아파트에 3명이 따로 살고 있다고 하니까 혹 주위에서 질문 아닌 공격 아닌 질문으로 저분은 독립하거나 자립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네.
자립과 독립의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자립은 자력으로서 섬이고 독립은 따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독립생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곳이다. 그 단위는 생활 단위에 따라 다른데요. 김종술 씨 물빛사회 활동을 보면 김종술 씨 개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취미생활을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은 집인데 집은 어떻게 돕냐? 그것 또한 각 입주자의 집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시설에 30명이 살아서 독립생활이 안 되냐? 아닌 거죠. 취미생활처럼 각자 자기 집의 주인으로 또 집을 관리할 수 있게 도우면 따로 독립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에 산다, 자립생활센터에 산다가 자립 여부가 아니라 더 어떻게 독립생활 하느냐, 혼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이것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적 존재로 사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일상, 개인의 계획, 그런 인간관계에 기반해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술 씨 이야기, 그리고 이름이 독특한 더숨 구구지원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종술 씨의 어릴 적 꿈, 사진작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숨 구구지원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원하려고 애쓰는 시설 사회사업가들의 이야기로 또 들렸습니다. 이렇게 잘 나눠주신 서학평 선생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시설 사회사업 실천 발표의 제2차 시간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네 분 멀리서도 와주셨는데 이야기가 뜨거웠고 뜨거운 만큼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시설이라는 곳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사례로 증명해 보인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게 하도록 지원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함께한 우리 네 분 고맙고요.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